28세의 김준호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성공한 남자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불만족이 깃들어 있었다. 건설 재벌 김태욱의 외아들인 준호는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자라왔다. 준호야, 준비됐니? 아버지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네, 아버지. 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태욱은 인수합병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준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인생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질문들로 생각이 흘러갔다. 김씨건설 본사에 도착하자 준호는 너무나 잘 아는 일상에 빠져들었다. 끝없는 회의, 공격적인 협상,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 하지만 서명을 하고 악수를 할 때마다 그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비즈니스 만찬에서 태욱은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5년 안에 내 아들이 회사를 이끌 준비가 될 거야.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에서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그가 원하는 인생일까? 나중에 아파트의 고독 속에서 준호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결코 잠들지 않았고 그의 내면의 불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야, 난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어. 내 것이 아닌 기대에 짓눌려 숨이 막혀. 준호야, 친구, 이해해. 하지만 어떻게 할 거야? 너희 아버지가 너를 의지하고 계시잖아. 모르겠어. 하지만 변화가 필요해.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줄 무언가가. 준호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제안이 곧 다가올 줄은 전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잠 못 이룬 밤과 고민의 결과로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을 안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가 사무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비서가 아버지가 급히 그를 찾는다고 알려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묻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번역을 마칠 때마다 계속해야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번역하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진 준호는 태욱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씨 가문의 가장인 태욱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창가에 서 있었다. 준호야, 내게 할 일이 있다. 태욱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새마을로 가야 해. 새마을이요? 준호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그런 곳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욱이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우리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시골 마을이야.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네가 직접 해결해야 해.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아버지, 이번 주에 중요한 회의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낼 순 없나요? 안 돼. 태욱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건 내 가치를 증명할 기회야. 게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을 거야. 준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 여행이 그의 숨 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준호는 고급 자동차를 타고 점점 더 시골 풍경으로 변해가는 길을 달렸다. GPS가 그를 점점 더 좁고 한적한 도로로 안내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낡은 표지판이 보였다. 새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을은 작았고 단순한 집들과 비포장 도로로 이루어져 있었다. 준호는 비싼 정장과 최신형 자동차를 탄 차에 마치 외계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을에서 유일해 보이는 여관 앞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 젖은 흙 냄새와 새소리가 그를 감쌌다. 서울의 스모그와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잠시 동안 그는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어서 오세요, 나그네님. 밝은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그의 앞에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친절한 미소를 가진 나이든 남자가 서 있었다. 저는 이 여관의 주인 박철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준호는 따뜻한 환영에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다. 며칠 동안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사업차 왔거든요. 철수는 호기심과 재미있다는 듯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럼 제대로 오셨네요. 당신의 체류가 예상보다 더 흥미로울 것 같군요. 준호가 철수를 따라 여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모험을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준호는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혼란스러운 채로 여관 방의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태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캐주얼한 옷 브랜드 셔츠와 디자이너 바지를 입고 준호는 사업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거리는 천천히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농부들이 들판으로 향하는 모습, 여인들이 집 창문을 여는 모습, 아이들이 학교를 향해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모든 것이 그가 익숙한 리듬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전날 밤 철수가 알려준 길을 따라 준호는 그의 가족 소유의 부동산으로 향했다. 그것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농장이었고 apparently 수년간 버려진 것 같았다. 도착해보니 그가 예상했던 것만큼 황폐하지는 않았다. 누군가가 관리를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가 정면을 살펴보고 있을 때 헛간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그는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가 본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말을 빗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긴 갈색 머리는 헝클어진 머리띠로 묶여 있었고 체크문의 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문소리에 놀라 돌아섰을 때 준호는 그녀의 초록색 눈과 죽은가의 얼굴에 매료되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이 부동산은 우리 가족 소유예요. 여자의 표정이 놀람에서 불쾌감으로 바뀌었다. 아, 김씨 가문 사람이군요. 누군가 나타날 때가 됐어요. 당신은? 준호가 그녀의 반응에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이지연입니다. 그녀가 다시 말에게 주의를 돌리며 대답했다. 우리 가족이 대대로 이 농장을 돌봐왔어요. 준호는 지연과 상황 모두에 매료되어 가까이 다가갔다. 누군가가 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만 하셨거든요. 지연이 비웃듯 웃었다. 문제라고요? 유일한 문제는 당신네 김씨 가문이 이 땅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곳을 신경 쓰는 사람 하나 없이 몇 년이 지났어요. 지연의 솔직한 말에 준호는 놀랐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성 때문에 그를 공손하게 대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 소녀는 전혀 감명받지 않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부동산을 보여주시고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경고하겠어요. 장미 정원을 산책하는 것 같진 않을 거예요. 준호가 지연을 따라 헛간을 나서면서 그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 젊은 여성과의 즉각적인 유대감,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방식이 그를 매혹시키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만들었다. 이 만남이 그의 자아와 인생에 대한 모든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준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며칠은 준호에게 큰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꺼려하던 지연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농장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시골 생활의 일상적인 도전들을 설명해 주었다. 여기서는 매일이 싸움이에요. 지연이 들판을 걸으며 말했다. 자연은 주말이나 휴가를 모르죠. 작물은 항상 관심이 필요해요. 금융과 비즈니스의 추상적인 문제에 익숙했던 준호는 지연이 직면한 구체적인 도전들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의 손이 비록 가녀렸지만 힘든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준호가 서툴게 지연을 도와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을 때 그는 감히 물었다. 왜 여기 계속 있어요? 매우 힘든 삶 같은데. 지연은 멈추고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저 산들 보이세요? 제 증조 할아버지는 입고 있던 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여기 오셨어요. 이 땅을 일구고 꽃 피우게 하셨죠. 우리 가족의 각 세대가 이곳에 마음과 영혼을 바쳤어요. 저는 이곳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에 담긴 열정이 준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가업인 김씨건설을 생각했고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이런 본능적인 연결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날이 갈수록 준호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디자이너 정장은 플란넬 셔츠와 청바지로 바뀌었다. 한때 부드러웠던 그의 손은 육체 노동으로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매일 아침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도전이나 발견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다. 어느 오후
그들이 언덕에서 일몰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지연이 물었다. 준호 씨, 정말 왜 오셨어요? 당신은 오래된 농장에 관심 있는 타입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며 침묵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시켜서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여기서 본 것들에 비하면 너무 공허해 보여요. 지연은 놀라움과 뭔가 다른 것, 준호가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심하세요, 도시 남자. 그녀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땅은 당신의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날 밤 여관으로 돌아온 준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회사에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다. 한숨을 쉬며 그는 휴대폰을 끄고 서랍에 넣었다. 생애 처음으로 비즈니스 세계와 아버지의 기대가 멀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 누워 서울의 사이렌 소리와 교통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시골의 밤소리를 들었다. 잠이 들면서 준호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부터 그가 선택할 길은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 누구인지를 정의할 것이었다. 날들이 지나 주가 되면서 준호는 자신이 두 세계 사이에서 점점 더 갈등하고 있음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가 항상 알고 있던 삶이 있었다. 서울의 번잡함, 아버지의 기대, 그의 탄생부터 그려진 안전한 성공의 길.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새마을에서 발견하고 있는 이 새로운 현실이 있었다. 단순하지만 목적이 충만한 삶, 그리고 그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땅과 사람들과의 연결.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지연을 도와 소를 젖자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이 일에 서툴렀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준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태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몇 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이사회에서 너에 대해 묻고 있어. 준호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여기 상황을 조사하느라 바빴습니다. 조사, 뭘 조사할 게 있다고? 부동산을 팔고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여기서 너가 필요해. 농장을 판다는 생각에 준호는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대화를 듣지 않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긴장된 표정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버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태욱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일주일을 주마, 준호야. 그 후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 처리하게 할 거다. 전화가 끊기고 준호는 공허함을 느꼈다. 지연이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평생 정해진 길을 따라왔어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콘크리트 건물과 은행 계좌 이상의 것이 인생에 있다는 걸 깨달았군요. 지연이 그의 말을 마무리했다. 맞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어떻게 등질 수 있죠? 아버지, 회사, 그건 우리 가족의 인생이에요. 지연이 다가와 준호를 놀라게 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인생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만의 길, 자신만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지연의 손길이 준호에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이 몇 주 동안 그녀에 대해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 목적이 여기 있다면 어떨까요? 준호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지연은 순간의 강렬함에 눈에 띄게 동요하며 시선을 피했다. 준호 씨, 여기서 일어나는 뭐든 간에 그것을 바탕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순 없어요. 이건 제 삶이고 제 현실이에요. 당신에게는 그저 일시적인 모험일 수 있죠. 그녀의 말은 준호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을까? 그는 단지 자신의 책임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것이 아닌 삶을 이상화하고 있는 것일까?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어색한 침묵 속에 흘러갔다. 준호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선택지들을 저울질했다. 서울에서의 미래와 새마을에서의 미래를 상상해보았다. 두 시나리오 모두 그에게 열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밤 여관방의 고독 속에서 준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농장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농장의 잠재력과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작성했다. 그는 밤새도록 작업했고 문서에는 단순한 데이터와 수치뿐만 아니라 지난 몇 주 동안 얻은 열정과 지식도 담았다. 새벽이 되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결의에 찬 모습으로 준호는 농장으로 향했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헛간에서 지연을 발견했다. 지연 씨, 수면 부족으로 목소리가 쉰 채로 그가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그의 지저분한 모습에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농장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제안하고 싶어요. 팔지 않고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어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지연은 그의 눈에서 어떤 의심이나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볼게요. 그 후 며칠 동안 준호와 지연은 계획을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다. 준호는 그의 비즈니스와 경영 지식을 제공했고 지연은 그녀의 실질적인 경험과 땅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다. 그들이 개발한 계획은 야심찼다. 오래된 농장을 모델 유기농장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위한 교육센터 역할도 할 것이었다. 우리는 가이드 투어를 조직하고 학교와 지역 농부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 수 있어요. 준호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대학들과 협력하여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지연도 준호의 열정에 감염되기 시작했다. 농부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농민시장도 만들 수 있겠네요.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준호는 서울에서 다뤄본 어떤 사업보다 이 프로젝트에 더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에는 그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침내 태욱에게 계획을 발표할 날이 왔다. 준호는 여관에 임시로 만든 사무실에서 화상통화를 설정했다. 아버지,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준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부동산을 팔기를 기대하셨다는 걸 알지만 저는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욱은 준호가 재무전망, 시장조사, 잠재적 이익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보여주며 계획을 발표하는 동안 침묵 속에 듣고 있었다. 위험해 보이는군. 준호가 끝마쳤을 때 태욱이 말했다. 그리고 김씨건설이 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르고. 알고 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를 믿습니다, 아버지. 이는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죠. 긴 침묵이 이어졌다. 준호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태욱이 말했다.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일주일 후에 답변을 주마. 통화가 끝나고 준호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남겨졌다. 그는 발표 동안 카메라 밖에 있었던 지연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기다려야죠. 그리고 허락을 받은 것처럼 계속 일해야 해요. 다음 며칠은 긴장된 기대와 열심히 일하는 시간의 혼합이었다. 준호와 지연은 계획을 계속 다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대화하고 가능한 파트너십을 모색했다. 어느 오후 그들이 본체 현관에 앉아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을 때 지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님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당신이 자랑스럽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여기 오신 이후로 많이 변하셨어요. 준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지연 씨, 나는... 하지만 그가 계속 말을 잇기 전에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흙길을 따라 고급 검은색 SUV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차량이 집 앞에 멈추고 준호의 놀라움 속에 김태욱이 내렸다. 아버지, 준호가 일어서며 외쳤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시골 환경에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정장 차림의 태욱은 주변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둘러보았다. 내 눈으로 직접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다오, 아들아. 준호는 지연과 빠르게 시선을 교환했고
그녀는 격려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진실의 순간이었다. 태욱의 방문은 빠르게 준호와 지연에게 시험대가 되었다. 다음 며칠 동안 준호는 아버지를 농장 구석구석으로 안내하며 그들이 개발한 계획의 모든 측면을 상세히 설명했다. 태욱은 모든 것을 비판적인 눈으로 관찰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모든 가정에 도전했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있던 자신감과 지식으로 대답하는 자신에 놀랐다. 몇 달 전에는 아버지의 질문 앞에서 주저했을 테지만 이제는 실제 경험과 진정한 열정에 뒷받침되어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한편 지연은 그녀의 깊은 지식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태욱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여러 차례 준호는 아버지가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오후 들판을 걷고 있을 때 태욱이 멈춰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사실대로 말해라. 왜 이 프로젝트인가? 왜 여기인가?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대답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제 평생 아버지가 그려놓으신 길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무언가를 찾았어요. 제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요. 태욱은 잠시 침묵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준호를 놀라게 하며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머물렀다. 너는 내 나이 때의 나를 떠올리게 하는구나. 무슨 뜻이세요? 준호가 당황하여 물었다. 나도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었지. 태욱이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업을 키우는데 더 집중하게 됐지. 하지만 네 안에서 내가 가졌던 그 열정을 보고 있어. 그날 밤 여관에서의 저녁 식사 중에 태욱은 마침내 그의 판단을 내렸다. 이 계획은 위험해. 그가 말을 시작하자 준호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태욱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나 잘 생각되어 있고 잠재력이 있어. 한 가지 조건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 어떤 조건이요? 준호와 지연이 동시에 물었다. 네가, 준호야, 여기 남아서 직접 감독하는 거다. 서울이 아닌 여기 새마을에서 말이야. 준호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지연을 쳐다보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락하겠습니다. 태욱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실례하마.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해서. 태욱이 나가자 준호와 지연은 둘만 남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면 남는 거네요. 마침내 지연이 말을 꺼냈다.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남아요. 프로젝트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신 때문이기도 해요, 지연씨. 당신과 함께한 이 몇 달은 제가 한 번도 원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보여줬어요.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참았던 눈물로 빛났다. 준호씨, 저는 두려워요. 어느 날 당신이 깨어나서 이것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까 봐요. 준호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약속할게요, 지연씨. 매일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 이 땅과 함께, 이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 함께요. 그들이 오래 기다려온 키스를 나누는 동안 둘 다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희망과 사랑으로도 가득한 장이었다. 새마을에서의 다음 몇 달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농장 변화 프로젝트는 전속력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준호와 지연의 결의를 시험하는 일련의 도전들을 가져왔다. 이 계획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지역에 퍼졌고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 발전 전망에 열광했다. 그러나 일부는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도시적 침입으로 여겨지는 것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준호는 자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지형을 헤쳐나가야 했다. 그는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상하고 지역 농부들의 우려를 경청하며 모든 관련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했다. 이 격동의 시기 동안 지연은 준호의 든든한 지지대였다. 그녀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과 준호의 세계와 지역 주민들의 세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능력은 매우 귀중했다. 함께 그들은 강력한 팀을 이루어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지했다. 하지만 압박감은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긴 근무 시간, 지속적인 스트레스, 프로젝트의 특정 측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간헐적인 의견 차이는 그들 사이에 긴장을 만들어냈다. 특히 어려웠던 회의 이후에 어느 날 밤, 준호와 지연은 그들의 첫 번째 큰 싸움을 했다. 당신은 그냥 여기 와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비전에 맞춰 적응하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지연이 좌절감에 차서 외쳤다. 이것은 그들의 땅이고 그들의 삶이에요. 당신은 더 많이 듣고 덜 강요해야 해요. 지연의 말은 준호에게 따귀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주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마도요. 지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감정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잊은 것 같아요, 준호 씨. 이것은 단순히 성공적인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보존하고 사람들을 땅과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준호는 침묵했다. 지연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숫자와 기한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미안해요. 지연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배우고 있어요, 준호 씨. 나도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당신이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이 순간은 그들의 관계와 프로젝트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다. 준호는 더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정기적인 지역사회 포럼을 조직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한편 지연은 사업적 측면에 더 깊이 몰두하여 준호가 그의 비전을 지역사회에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새마을은 점진적이지만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한때 버려졌던 오래된 농장은 이제 활기찬 활동으로 가득 찼다. 유기농 재배 구역이 설립되었고 역사적인 건물들은 교실과 실험실로 개조되었으며 현대적인 농민시장이 건설되어 곧 지역사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준호와 지연은 쉴 새 없이 일했지만 그들의 관계를 돌보는 시간도 찾았다. 해질 역 들판을 거닐고 본체 현관에서 촛불 아래 저녁 식사를 하고 별 아래에서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들을 일상의 혼란 속에서도 연결된 상태로 유지해주는 소중한 순간들이 되었다. 어느 오후 새로운 방문자 센터 건설을 감독하던 중 준호는 지연을 바라보며 사랑과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알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이 삶을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얽었다. 나도 그래요, 준호 씨. 나도 그래요. 새마을 위로 해가 지며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그들은 앞으로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특별한 것을 찾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공유된 목적과 매 장애물을 극복할 때마다 더 강해지는 사랑이었다. 프로젝트의 첫 해가 끝나가고 있었고 새롭게 단장한 농장의 첫 번째 큰 수확기가 다가왔다. 준호와 지연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 준비하면서 공기는 기대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확은 대성공이었다. 고품질의 유기농 제품들은 지역 시장과 인근 도시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농민 시장은 매주 말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결실을 맛보고 싶어 하는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준호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지연 씨. 정말로 해냈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좋은 시작이에요, 준호 씨. 하지만 농업에서는 매년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방심해선 안 돼요. 그녀의 말은 예언적이었다. 성공적인 수확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파괴적인 폭풍이 지역을 강타했다. 폭우와 홍수로 농장의 들판과 시설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준호와 지연은 지금까지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작물은 망가졌고 구조물들은 손상되었으며 그들이 그토록 힘들게 얻은 지역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피해 상황을 평가하던 중 준호는 무너졌다. 아마도 아버지 말씀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는 이런 일에 맞지 않는 걸지도 몰라요. 서울로 돌아가서 지연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준호 씨, 저를 봐요. 이건 시골 생활의 일부예요.
농부들은 항상 이런 도전에 직면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 큰 장애물에 굴복할 건가요? 지연의 말은 준호의 내면에 불꽃을 일으켰다. 그는 이것이 의심할 때가 아니라 프로젝트와 지역 사회에 대한 그의 헌신을 증명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자세를 바로 하며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다음 며칠은 인내력과 창의성의 시험대였다. 준호와 지연은 쉴 새 없이 일했고 지역 사회를 동원하여 집단적인 복구 노력을 펼쳤다. 그들은 청소 봉사대를 조직하고 자원을 제할당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준호는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능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서울의 인맥을 활용하여 추가 도움과 자원을 확보했다. 긴급 대출을 위해 은행들과 협상하고 농업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작물의 빠른 회복을 위한 전략을 개발했다. 한편 지연은 복구 노력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의 땅에 대한 깊은 지식과 지역 사회와의 연결은 사기를 높이고 재건 노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핵심적이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농장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들판은 다시 푸르러졌고 손상된 시설들은 수리되고 개선되었으며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단결감이 생겨났다. 어느 오후 온실 재건을 감독하던 중 김태욱이 깜짝 방문했다. 준호는 긴장했다. 아버지가 겪은 좌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다. 태욱은 조용히 부지를 둘러보며 복구 작업을 관찰하고 준호와 지연의 보고를 들었다. 마침내 그는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그가 말을 시작했고 잠시 준호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하지만 태욱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감동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위기를 맞아 넌 오히려 그것을 성장하고 개선할 기회로 만들었어. 이것이 진정한 리더가 하는 일이지. 아버지의 말은 준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처음으로 그는 태욱의 존경을 진정으로 얻었다고 느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은 남자로서 말이다. 그날 밤 준호와 지연은 조용히 축하했다. 본체의 현관에 앉아 서서히 생기를 되찾고 있는 들판을 바라보며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었어요. 지연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준호 씨. 그리고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새마을 위로 해가 질 때 준호는 폭풍이 비록 파괴적이었지만 결국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을 더 강하게, 더 단결되게, 그리고 그들의 공동의 꿈을 성공시키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자 프로젝트는 새로운 성장과 확장의 단계에 들어섰다. 역경 앞에서 보여준 회복력은 준호와 지연의 결의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지를 공고히 하고 투자자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관심을 끌어모았다. 농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사회 개발의 모델이 되었다. 대학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해 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했고 전국의 농부들이 이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한때 시골에서 어색해하던 준호는 이제 자신감 있게 농작물과 헛간 사이를 누볐다. 그의 경영 기술과 새롭게 습득한 실용적 지식의 조합은 그를 새마을과 서울의 비즈니스 서클 모두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만들었다. 지연은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에서 꽃을 피웠다. 토지에 대한 그녀의 깊은 연결과 지역 전통과 새로운 기술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능력은 계획의 지속적인 성공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다. 프로젝트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대형 농업 기업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일부는 이 계획을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 어느 오후 준호와 지연이 농장의 교육 프로그램 확장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국내 최대 농업산업 기업 중 하나의 CEO인 박성민이 제안을 들고 왔다. 당신들의 프로젝트를 사고 싶습니다. 그는 서두를 생략하고 바로 말했다. 상당한 금액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편안히 은퇴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준호가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판매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안타까울 것 같군요. 이 은근한 위협은 간과되지 않았다. 성민이 떠난 후 준호와 지연은 깊은 논의에 빠졌다. 포기할 수 없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열심히 일했고 이것은 지역사회에 너무나 중요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웠다. 동의해요. 하지만 성민 씨 말이 한 가지는 맞아요. 대기업과 맞서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다음 며칠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농장의 법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외부 압력에 시달린 일부 공급업체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준호와 지연은 여러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지역 사회를 안심시키고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언론에서 점점 더 거세지는 비방 캠페인에 맞서야 했다.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준호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들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태욱의 도움 제안은 전환점이 되었다. 김씨건설의 지원을 받아 준호와 지연은 방역할 수 있었다. 그들은 거짓 주장에 맞서 싸울 법률팀을 고용하고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싸움은 힘들었지만 점차 그들은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새마을 주민들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당열했고 시위를 조직하고 이 계획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증언을 공유했다. 어느 날 밤 지치긴 했지만 결의에 찬 준호와 지연은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덕에 앉아 있었다. 알아요? 준호가 달빛에 비친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처음 왔을 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연은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게 뭔데요? 목적이요. 집이요. 그리고 당신이요. 준호가 대답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췄다.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보며 둘 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함께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사랑하게 된 이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준호와 지연의 프로젝트는 대기업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창했다. 새마을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재생의 빛나는 예시로 변모하여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준호가 처음 마을에 발을 디딘 지 5년 후 농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들판은 다양하고 건강한 작물로 가득 찼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학생들로 북적이는 연구센터가 세워졌으며 농민시장은 그 자체로 관광 명소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준호와 지연이 손을 잡고 과수원을 거닐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 상상이나 했어요. 지연이 자부심과 경이로움이 섞인 눈빛으로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꼭 쥐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그들의 대화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중단되었다. 멀리서 마을 아이들이 야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은 다채로운 꽃들과 윙윙거리는 벌들에 둘러싸여 수분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저게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에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단순히 작물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우리가 영향을 미친 삶들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한때 성공을 숫자와 이익으로만 측정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는 지연 앞에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어 그들을 둘러싼 들판의 색깔과 같은 녹색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반지를 보여주었다. 지연 씨, 그가 감정에 복받쳐 목소리를 떨며 시작했다. 당신은 나에게 성공과 목적,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서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지연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네, 준호 씨, 1000번이라도 네. 그들의 약혼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곧 모든 지역 사회가 축하하고 있었다.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두 세계의 융합을 상징하는 행사가 되었다. 도시와 농촌, 전통과 혁신의 만남이었다. 몇 달 후 준호와 지연은 본체 근처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소박하지만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을 올렸다. 바로 그들이 몇 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다. 김태욱은 눈물을 글썽이며 신부를 걸어주었고 그의 아들이 어떤 기업 제국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서약을 교환하면서 준호와 지연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만든 땅과 지역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도 맹세했다. 결혼식 피로연은 진정한 마을 축제였다. 지역 음식, 전통 음악,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진 춤이 있었다. 이는 프로젝트가 단순히 풍경뿐만 아니라 새 마을의 정신까지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준호와 지연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덕으로 살짝 빠져나왔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불빛으로 반짝이는 농장과 멀리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미래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나요? 준호가 이제 그의 아내가 된 지연을 안으며 물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더 많은 도전이 보여요. 물론이죠. 항상 그럴 거예요. 하지만 희망과 성장 그리고 가족도 보여요. 우리 가족이 이곳과 함께 자라나는 모습이 보여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평화를 느꼈다. 나도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그것을 하루하루 경험하게 될 날들이 기대돼요.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하늘을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준호와 지연은 키스로 그들의 약속을 확인했다. 이는 그들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약속과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사랑하게 된 이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10년이 흘렀다. 준호가 새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농촌 세계에서 길을 잃은 젊은 도시 임원이었다. 이제 38세가 된 준호는 본체의 현관에 서서 5살 된 딸 민서를 팔에 안고 일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민서가 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는지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딸, 오래전에 아빠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단다. 큰 도시에 살면서 성공과 행복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빠는 틀렸었어. 그리고 그때 엄마를 만났죠? 민서가 이야기를 외우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하며 끼어들었다. 맞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만났고 엄마는 아빠에게 진정한 분은 땅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 지연이 현관으로 나와 그들과 합류했다. 그녀의 배는 2번째 임신으로 불러와 있었다. 또 이야기 들려주고 있어?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녀는 가족을 안았다. 준호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민서가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듣는 걸 절대 실증내지 않네요. 가족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감상했다. 이제 새 지평 농장으로 알려진 농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사회 개발의 모델이 되었다. 들판은 다양하고 건강한 작물로 가득 찼다. 한때 낡은 헛간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연구 및 교육센터는 해질 무렵에도 여전히 활기찼다. 멀리서는 마을의 불빛이 보였고 마을은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해왔다. 민서야, 준호가 딸의 애칭을 부르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됐어. 다르게 일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꿈이었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꿈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자랐어. 할아버지, 마을 친구들, 농부들, 학생들 모두가 자기 몫을 했지. 그때 그들은 주 도로를 따라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준호는 그 차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봐, 민서야. 태욱 할아버지가 오셨네. 김태욱은 이제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민서는 흥분해서 할아버지 품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 제 생일 파티에 오셨어요? 태욱은 웃으며 손녀를 들어 올렸다. 물론이지.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순 없단다. 가족이 현관에 모여 있을 때 준호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긴장되고 기대로 가득 찼던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제 상호 존중과 진정한 애정으로 변모해 있었다. 아버지, 준호가 말했다. 여기 와 주셔서 기뻐요. 태욱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들아. 네가 여기서 이룬 것은 놀랍구나. 그날 밤 가족 저녁 식사 중에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웃음과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찼다. 태욱은 김씨건설이 준호와 지연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지속 가능한 실천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소식을 전했다. 민서를 재운 후 어른들은 다시 현관에 모였다. 준호는 농장의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 한 병을 따랐다. 이는 그들이 몇 년 전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였다. 건배하자 태욱이 잔을 들며 제안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유산을 위해, 미래를 위해 건배를 하면서 준호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 그는 이 놀라운 여정의 동반자인 지연을 바라보았고 한때 절실히 원했던 승인을 이제는 풍성히 받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가끔은 준호가 말했다. 내가 그날 여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요. 내가 따르도록 정해진 길을 계속 갔다면 말이에요. 지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든 당신은 여기로 길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들은 그저 운명 같은 거죠. 태욱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은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이끄는 신기한 방법이 있지. 때로는 우리가 저항하더라도 말이야. 밤이 깊어가면서 대화는 미래로 향했다. 그들은 농장의 새로운 프로젝트들, 어떻게 계속 혁신하고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핵심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정한 도전은 준호가 말했다. 이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민서와 그 동생들이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낸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 말이에요.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땅과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일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보면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마침내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일어났을 때 준호는 민서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섰다. 그의 딸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주변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식물과 동물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침대 옆 탁재는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테라리움이 있었고 그 안에는 세심하게 재배된 미니어처 식물들이 가득했다. 준호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의 딸에게서 그는 미래를 보았다. 발전과 보존 사이의 균형, 혁신과 전통에 대한 존중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며 자라날 새로운 세대를 보았다. 그날 밤 지연 옆에 누워 준호는 자신의 놀라운 인생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야심찬 젊은 임원에서 열정적인 농부로, 반항적인 아들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로, 새마을의 이방인에서 지역사회의 중심 인물로 변모한 여정이었다. 무슨 생각해요? 지연이 반쯤 잠든 채로 중얼거렸다. 준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어요. 임시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여행이 어떻게 내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는지요. 여기서 당신과 함께 내 진정한 집과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잠이 그들을 감싸는 동안 준호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순환은 완성되었다. 한때 아버지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였던 것이 이제는 그의 소명이 되었고 그의 열정이 되었으며 그의 유산이 되었다. 새마을에서, 새 지평 농장에서 준호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상의 것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찾았고 사랑을 찾았으며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잠이 들면서 멀리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와 공기 중의 감도는 땅의 향기와 함께 준호는 자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몇 년 동안 새 지평 농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했다. 준호와 지연의 가족도 함께 자라났다. 민서에 이어 동생 준우가 태어났고 두 아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사회 발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며 자랐다. 농장은 이제 단순한 농업 생산지를 넘어 종합적인 생태 교육의 장이 되었다. 전국에서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찾아와 유기농법, 생태계 보존,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경제 모델을 배워갔다. 준호와 지연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끄는 데 열정을 쏟았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여겼다.
한편 김씨건설도 변화를 겪었다. 태욱은 준호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 회사의 방향을 점진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지속 가능한 건축과 친환경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는 회사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준호의 40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큰 잔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준호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0년 전, 저는 이곳에 와서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 덕분입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준호는 잠시 지연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농장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정영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멀리 왔어요, 지연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지난 10년의 추억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짝였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을 때 준호와 지연은 가족과 함께 본체의 현관에 모였다. 민서와 준호는 졸린 눈으로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민서가 물었다. 우리도 커서 이 농장을 돌볼 수 있을까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이 농장은 우리 가족의 유산이야.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이곳은 단순한 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곳은 꿈이고 희망이며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란다. 지연이 덧붙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그 꿈의 일부야. 너희가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걸 알 수 있어. 가족이 함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준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한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큰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이나 부가 아닌 목적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였다. 새마을의 밤하늘 아래 새 지평 농장은 조용히 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끊임없는 성장과 희망의 에너지가 숨쉬고 있었다. 준호와 지연,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이제 단순히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미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었다.